딴 세상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세상의 끝, 생존의 본능만이 남아있는 이곳 쓰레기 마을. 안타까웠죠. 네. 그냥 쓰레기 더미 안에 같이 있었으니까. 거짓말 같은 현실. 뭔가 말이 안 되는 약간. 쓰레기 더미에 묻힌 기회를 찾아 나선 MC 군단.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 이런 웃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워요. 잠시 모두가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 분위기가 뭔가 좀 색다르죠. 네, 그러네요. 네, 앞서 보셨던 우리 사진 속의 아이들은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이 시간 같이 함께 하겠고요. 오늘 이런 특별한 분위기에서 아주 특별히 우번쇼에 두 분이 나와 계세요. 네. 오상진 씨, 이정 씨, 백연의 어머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상진입니다. 원래는 저도 같이 해외에 지금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 공연이랑 뭐 이렇게 스케줄 좀 네.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못 가고 두 분이 또 너무나 고맙게 또 같이 좋은 시간 가져주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덕분에도 저희가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이야, 이제 서로 이렇게 이런 마음 참 좋네요. 뒤에 보이는 이 사진들 직접 만나고 오신 아이들의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뭐 네. 되게 보니까 나이대들이 여기 밑에 애들 보니까 좀 한 서너 어려 살 보이죠. 정도부터 뭐 10살 전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두 분들 어떠셨어요?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뒤에 있는 소녀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또 피부색과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자라온 환경이 다른 아이들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이 우리 아이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자라온 환경이 그들에게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없는데 그렇죠.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또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갔다가 이 현실을 딱 마주하니까 참 이 기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흔히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기회조차 없다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가서 보기 전까지는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네, 사실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 축복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 속에 왜 몰려야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 축복의 땅 태국. 그러나 그 속에서 발견한 또 다른 얼굴. 쓰레기를 주워야 돈이 되고 밤거리로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참담한 현실. 머리가 좋아. 바로 지금 아이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아, 진짜 딴 세상 같았어요. 딴 세상. 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어떤 것들을 눈으로 봐야만 또 느끼고 변화가 오잖아요. 이런 현실을,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동남아 관광의 중심, 국제적인 휴양 관광지로 꼽히는 태국. 그중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고대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하지만 해가 저물면 유흥의 관광지로 변하는 치앙마이의 밤거리. 어린 소녀들이 낯선 관광객들에게 성착취를 당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편 또 다른 이유로 밤거리를 헤매는 소녀들, 바로 꽃을 팔기 위해서인데요. 앳된 모습의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서슴없이 유흥업소에 들어가 낯선 관광객들에게 꽃을 파는 한 어린 소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와디고요. 아유 다 나요 가. 7 ขวบครึ่งค่ะขายดอกไม้ทุกวันค่ะบางคนมาก็ซื้อให้เหมาให้ 꽃을 파는 7살 소녀 와디. 이 아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치앙마이 시내 빈민촌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와디. 3년 전 먼저 시내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산족이었던 와디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곳에 데리고 왔다는데요. 하지만 생계 유지조차 힘든 탓에 매일 밤 와디가 꽃을 팔아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와디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 볼게요. 빈민층 중에는 와디처럼 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5 บาท 10 บาท ขายเท่าไหร่ ขาย3 ถ้วย 20 อันละ 7 บาท บางคนใจดีก็ให้ 10 บาท 세 개에 800원. ผู้ดอยไม่มีตังค์แล้วก็ข้าวก็ไม่มีก็ซื้อข้าวอะไรก็แพงก็เลยไม่ไหวแล้วอ่ะเหลือคนเดียว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7살 소녀 와디. 소녀로서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วลีก็มีคุณเองก็เลยพ่อแม่ก็ทำงานวลีก็นอกจาก 어디 การเรียน 친동생이 하나 산속에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놀면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느 소녀와 다를 것 없이 여리기만 합니다. 동생 사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동생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금세 들떴는데요. 동생도 예뻐. 해맑은 미소가 꼭 닮은 자매입니다. 학교 가면 좋아, 와디? สนุกค่ะมีเพื่อนเยอะค่ะ 어떤 공부가 제일 재밌어? ชอบภาษาอังกฤษแล้วก็ภาษาไทย 오. แล้วก็ภาษาญี่ปุ่นนะ 책 ก็ 많이. อยากรู้มาก 한국말도 배우고 싶대.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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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좋아. 금방 다 왜 기억을 해. 어쩜 이렇게 똑똑해. 야. 안타까웠죠. 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일을 안 하고 좀 공부하면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밤거리로 나가 낯선 관광객들에게 꽃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7살 소녀 와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언제나 밝게 웃으며 할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วันนี้อนาคตอยากเป็นคนแบบไหนครับ
เป็นจบก็เลยเป็นเด็กวิธีการอยากเป็นคนเด็กดีค่ะอยากเป็นคนเด็กดีค่ะ คนดีๆนะครับ 힘들다는 말 대신 환한 미소를 건네던 7살 소녀 와디. 소녀의 꿈이 자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 너무 이쁜데요. 아이가 정말 해맑고. 너무 예쁘죠. 예. 저 도시가 그 치앙마이라는 도시죠. 네네. 태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네. 곳인데 태국을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저렇게 거리로 이런 나이에 나서서 꽃을 팔러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일지 되게 아이러니한데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로? 우리. 실제로 그곳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런 아이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해서 처녀성을 이렇게 사고 판다는 얘기를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의 나이, 외모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대요.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족들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나이가 어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7살 어린아이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와디가 돈을 벌어서 할머니며 가족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아요, 와디. 네. 여기 요 사진하고 요 큰 사진이 와디인 너무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죠. 보실 때 어떠셨어요, 김성희 씨? 너무 예뻤어요. 와디가 더 예뻐요, 김성희 씨보다? 그죠? 와디가 훨씬 예쁘죠? 네. 충격 먹었어.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를 보니까 딸아이가 막 저희를 너무 완전 안기는 안기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만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안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네. 성원 씨는 어떠셨어요? 아니 그리고 딱 집에 딱 들어가는 약봉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이제 할머니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와디 거. 그러니까 와디가 왜? 어디가 아파요? 공부하면서도 이제 일하니까 아픈 데도 많고 한 거예요. 또 밤 늦게 일하다 보니까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래서 약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 면역력이 채 완성되지 그쵸. 않은 나이니까 어리니까. 그 아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 아이는 겪고 있는 것이 좀 가슴이 많이 그런데 또 아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런 일들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아이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 현실이 되게 참하죠. 이번에 그 해외 봉사 갔다 오신 거 오상진 씨랑 우리 이정 씨는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네. 저는 처음이었어요. 아 이정 씨는 되게 뜻깊었겠다. 네, 너무 좋았죠. 오상진 씨는요? 그럼? 저는 뭐 이전에 여러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오지에서 하는 또 봉사랑 또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놀러 가는 곳인데 그 안에서 또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비극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못할 곳을 다녀왔어요. 그죠, 진짜요? 오빠? 와.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봉사활동도 처음이었지만 물론 많은 오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힘든 근데 곳이 많죠. 그 중에서도 좀 요번에 저희가 다녀왔던 곳이 정말 셌던 데예요. 세트는 어떻게? 심한 곳이에요. 쓰레기 마을인데 쓰레기 마을?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이건 뭐 집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 더미 옆에서 움막을 지어서 그 살고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집도. 아우. 요 끝에 쪽에 있는 네, 저 저기 사진이에요 이제. 아마. 예. 쓰레기 마을. 쓰레기 차가 왔을 네, 때 왔을 차가 때. 와서 버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건 이 아이들이 왜 쓰레기 마을에 사냐, 그러니까 쓰레기 옆에 사냐. 멀리 살면은 빨리 쓰레기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그냥 쓰레기 옆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쓰레기 차가 왔을 때 더 먼저 뺏기니까.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제 화면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냄새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해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역해서. 너무너무 역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숨을 안 쉬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숨을 못 쉬었어요. 저는. 진짜. 근데 그런 데서 저 아이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런 심지어 데서 저희가 살고. 간 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와서 그나마 냄새가 덜했다고 해요. 네. 근데도 저희는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화면에 담아오셨을 텐데 네네. 쓰레기 마을의 그 화면 한번 만나보실까요?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국경까지 이어진 산악도로. 6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이곳. 15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극빈촌.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 죽음의 땅 메솥. 마을 입구에 닿자마자 코끝을 진동하는 악취.
도시가 뱉은 찌꺼기들로 뒤엉킨 쓰레기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를 헤집으며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아이들. 그 냄새 때문에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뭐지? 상상과 전혀 딴판이었죠. 그냥 쓰레기 더미 안에 같이 있었으니까. 작은 키에 몇 배에 달하는 쓰레기산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분주하게 움직여보지만 막상 돈이 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Mấy khali nhà đấy, mấy khali nó nuôi vậy. Có thì plastic thì palén này, nó thì quạt đi, ta nên nát xe, tôm xe, vậy nhá. 이곳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가운데 날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겐 생활이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줍는 거예요? 보물. 여섯 살. 냄새 안 나? 신발 왜 안 신었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신는 애들은. 얘가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쓰레기차 한 대가 아직 안 와서 집에 못 가고 있대요. 안 추워? 집 어디예요? 여기? 저기 사는 거야? 든든한 바람막이조차 들 수 없는 판잣집. 이곳이 6살 아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여기? 여기가 집이야? 아, 이렇게 발 씻는 거야 빗물로? 근데 그 쓰레기 있는 데랑 거리가 멀지 않아서 냄새가 여기 와서도 심한데. 모기향도 있네. 이거 어두워서 라이트 하나 줘야겠는데 라이트? 나 쓰레기점에서 구한 거지. 아, 근데 거기가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애들이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여기서 몇 명 살아요? Gimana? Cekon. 아이들이 5명이래요. Ini beliau ini kan. Semua ini kan. 아, 애기인가 봐. 막내? 엄마, 말도 안 돼.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제가 그때 이 상황을 더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상한지 모르겠죠? 아, 그냥 지금 계속 생각을 해도 뭔가 말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땅에 태어나 한평생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사는 아이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씻을까? 고여있는 그런 물 같은 걸로 씻거나. 근데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 쓰레기 이게 다 차 흘러내려가서. 들어온다. 쓰레기차. 들어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쓰레기차를 반기는 아이들. 그런데 애들 타고 올라가. 차 위로 올라가요. 차 위로 올라가. 저 꼭대기에 위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쓰레기를 향해 뛰어드는 아이들. 게다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푹 패인 웅덩이. 무릎까지 삼켜버린 쓰레기 늪. 언제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생존을 위해 움켜쥘 수밖에 없는 쓰레기. 이것은 아이들의 목숨을 건 노동. 비가 많이 와 보면 쓰레기가 웅덩이가 생겨요. 개들도 싸와. 개들도. 아, 그랬어? 얘를 그냥 낫을 쳐버리는 거야. 나오라고. 주변에 나라들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본능적인 생존 경쟁. 뭘 해줘야 돼? 해줄 수 있는 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한테 쓰레기지만 얘네들한테 돈이야, 돈. 아까도 못 찾냐고 했더니 보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인데 저 아이들한테는 저게 보물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 덤이잖아요. 뭔가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한낱 쓰레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이곳. 맨발과 맨손에 베인 상처보다 마음이 베인 상처가 더 큰 아이들. 썩은 웅덩이와 쓰레기 늪. 이것이 어쩌면 아이들이 보는 세상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아까 나왔던 뭐 성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화면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보물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보는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되게 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거 저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서 아까 그 깐난 아기 보셨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여기서 태어나서 당연히 크면 쓰레기를 주워야 되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여자 아이들이 많으냐면 남자 아이들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주위로 이제 나가요. 나가서 이제 노동 일을 시작하거나 그 세상을 좀 나이가 먹으면 벗어나긴 하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여자 아이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여자들은 거기서 그냥 애 낳고 네. 또 애 키우고 계속 반복이죠. 네. 더군다나 저기 있는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국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적이 없어서 약간 유령 같은 사람인 거죠. 저 태국 안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경 지역 쪽에 있어서 미얀마랑 네, 태국 국경 사이에 그 카렌족이라는 또 다른 부족이에요. 네네. 그쪽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태국말도 못해요. 그리고 영어도 못하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치앙마이 도시 쪽으로 나가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 그렇구나. 자기가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NGO 단체나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 환경이 바뀌진 않죠. 네. 그런 가운데 또 인상적인 장면이 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막 낫을 들고 그 강아지랑 서로 쓰레기를 차지하려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1차원적인 어떤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를 생각해서 좀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서 사실 그런데 가면 이렇게 막 봉사를 해주고 몸으로 뭔가를 해주고 재능 기부를 하든가 뭐 하잖아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멍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같이 뭐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골라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정말 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더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돕고 계시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의료봉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런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봉사를 또 해봤거든요. 네, 거기서.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의료 혜택을 받아본 셈인데 그 현장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맨손 맨발로 쓰레기를 헤집고 다니는 이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의료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쓰레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마을 학교에 임시진료소를 설치. 의료진과 MC들은 환자를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진료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을 저희가 체크하는 거예요. 네. 떨리네요, 괜히. 안 놀랄래나 모르겠네. 오빠 내가 혈압을 재면 오빠. 성은 씨와 이정 씨가 맡은 일은 환자들의 초기 문진 그리고 혈압과 혈당 체크. 너 어디 개구장이 성령 씨도 진료 전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성령 씨의 장난에 금세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하나같이 다르게 예쁘게 생겼어. 그러는 사이 임시진료소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만원살에. 처음 진료를 받는 아이들은 괜한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 아이들이 병원 무서워하기는 다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발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발이 뭐 다들 변변한 신발 없이 맨발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왜 울어? 왜 울어? 두려움인지 낯설음인지 모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아이. 이 아이들이 낯선 것은 아마 자신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손길, 따뜻한 돌봄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겪어서는 안 될 가혹한 현실.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하루 생존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곳 아이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어느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가득 찬 임시진료소. 그중 눈에 띄는 대가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7명의 아이들을 둔 낫다몬 가족. 낫다몬의 큰아들은 무려 20살. 낫다몬이 13살에 낳은 아이인데요. 13살에 첫 출산을 해서 뱃속의 아이까지 7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와, 정말 단란해 보이는 대가족이네요. 어린 나이에 첫 출산을 하고 비위생적인 쓰레기 마을에서 임신, 출산을 반복한 낫다몬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분이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질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요. 팬티를 팬티 안 입었어? 입고 다니시니까 위생이 위생이 진짜. 좀 안 좋지요. 애가 줄수가 다 돼서 자궁문이 열렸을 것 같은데. 요거. 봐봐, 애기 베이비. 애기 머리 패드. 머리 건강하게. 콩콩콩콩콩콩콩 건강해. 애기 건강해. 콩콩콩 뛰고 있어요. 건강한 아기 출산하시길 바랄게요. 진료소를 찾은 또 한 명의 임산부. 앳돼 보이는 외모지만 벌써 이번이 2번째 임신인 21살 마나. 힘차게 새 생명이 태동하고 있는데요. 아기의 건강은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잘 보시는데요. 보이죠? 네, 보이죠? 처음 보는 아기의 모습에 다소 어리둥절한 모습인 듯한데요. 척박하고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새 생명은 잉태되고 탄생은 계속됩니다. 원래 이렇게 애기 심장은 빨리 뛰어요. 하지만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쩌면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 다른 세상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의 전부인 여기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오늘 또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신과 출산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저 의료 봉사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셨거든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번 봉사만큼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던 곳이 없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김성령 씨랑 김성훈 씨랑 도와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 좀 준비하고 할 때 테이블을 딱 펴놓으면 거기에 파리가 진짜 100마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파리를 막 쫓으면서 진료를 보는데 이렇게 파리 100마리가 앉아서 같이 진료 보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아까 초음파 보신 그 산모 보이셨죠? 네네네, 두 분. 진짜 비위생적인 그 환경에서도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시고 하는 거 보면 놀랍기도 했고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TV에 보면 매체 해외 봉사들 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왜
해외를 가서 도와주냐.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이런 의견들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상희 씨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네. 먼저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또 직접 또 보셨잖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그냥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얘는 태국 아이, 얘는 우리나라 아이 이런 구분이 잘 안 져져요. 그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저렇게 국적도 없는 아이들 어떻게 그러니까 뭐 국적이 없잖아요. 기회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런 환경을 보면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예,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주는 네, 것도 네. 자유죠, 뭐. 그렇죠. 사실. 네, 네. 저 우리 이정 씨가 네. 그 다녀오신 느낌을 좀 노래로 한번 좀 만들어 보셨다는 얘기야. 쓰레기 진짜로. 마을에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떠올라서 앞에 두 줄을 썼었어요. 오. 그러니까 가는 비행기에서 쓴 가사는 오늘도 난 여기에 꿈을 꾸고네 상상일지 현실일지도 모를 만큼이라는 가사를 썼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이게 현실인지 현실이었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노래를 다녀와서 완성을 한 거죠. 오. 들어볼 수 한 있을까요? 소절. 네. 제목은 새로 고침이라는 노래고요. 새로 고침. 그래서 중간부터 잠깐 들려드리자면 어디가 시작인지 너무 멀리 와 있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새로 고침 늘 바라만 봐도 좋은 그 시절의 나로 그때의 너로 지금부터 저 영원까지 널 사랑했던 그날처럼. 잘한다. 노래 좋다. 진짜 좋죠. 저희 공항에서 나눠 듣고 그랬어요. 막 만드는 그래요? 과정에서. 야. 예. 근데 너무 감동적. 진짜 음원으로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이정 씨가 좀 스케줄 쪽 관계로 인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끝까지 함께 못했지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그 기회 자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쓰레기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오상진 씨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 아이를 만났다고 하거든요. 다른 곳에 네. 계셨었군요. 이 친구인가요? 네네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사진 속의 아이는 16살 소녀고요. 이름은 남해라고 합니다. 남해.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고산 마을이었는데요. 고산 마을. 역시 아까 국경지대와는 또 비슷한 상황으로 이분들 역시 거의 국적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구나, 여기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없는 사람. 그 고령인간. 출생 등록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남해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태국 치앙마이 도심을 한참 벗어나면 만나게 되는 이곳. 진짜 높아요. 저 산 보세요. 와, 진짜 높네. 올라가신 진짜 거예요? 높은 산책이.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치앙라이. 굉장히 고산 산 바로 골짜기에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추억의 마을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고산족들의 삶터입니다. 혹시 남해 아세요? 남해? 남해 모르세요? 남해 아세요? 남해? 남해 모르세요? 남해 모르세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남해? 남해 찾아왔어요. สวัสดีค่ะ หนูชื่อเด็กหญิงนานีจาศรีน
อายุ15 ปีค่ะ ตอนนี้หนูอยู่กับตายายอะค่ะ 마을 내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16소녀 남해의 집. 쉼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곳에서 만난 풍경 속에는 어린 소녀 가장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역시 와디처럼 혼자서 이렇게 แต่ถึงจะไหนก็ต้องทนนะคะ ก็ต้องหาวิธีที่แบบให้ได้ใบเกิด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ต้องหาคนช่วยอย่างเงี้ยค่ะ 보살핌을 받기보다 보살펴야 할 가족이, 의지할 곳보다 당장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더 많은 아이. 근데 왜 지금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제일 뭐 하고 싶어요? ก็อยากเรียนต่อมากที่สุดค่ะ เพราะว่าจะได้มีอนาคตข้างหน้าอย่างเงี้ยค่ะ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러웠고요. 경찰이 걔를 만약에 체포를 해가도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풀려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이고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진학도 못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근데 그거를 잊고 16년간 살아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우리 손녀 출생 등록을 시킬 거거든요. 이거 좋으시죠? ที่มันเป็นสี่เหลี่ยมอย่างงี้ใช่ไหมใช่ไหมใบ ก็ต้องขอบคุณนะคะ 그러니까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기회. 사티캅. 예. 예. 저 구청장. 잃어버린 국적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출생 등록 절차를 밟는 두 사람. 심사가 너무 이제 까다로워. 남해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คือ 되죠. รัฐบาลมีนโยบายให้สัญชาติไทยอยู่แล้ว นามีนเกิดปี 40 นามีนเกิดเมืองไทยปลัดจะออกหนังสือรอการเกิดให้นามีก่อนนะว่าถ้าหากว่าสมมติว่าปลัดเสนอแก้ไขจุดนี้ได้นะแก้ไขนะจะได้เป็นไทยทั้งครอบครัวเลย ถ้าหากว่าแก้ไขจุดนี้ไม่ได้นอกจากหลักฐานไม่พอหรืออะไรก็แล้วแต่นะนามีนจะขอสัญชาติไทยตามมาตรา7ยังไงนามีนก็เป็นคนไทยอยู่แล้ว 내 나라를, 내 권리를 찾는 데만 꼬박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록과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ไทยนะ 태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결코 쉽지 않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적이 나오고 있어 국적이 좋겠다 16년을 기다렸는데 야, 이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찍습니까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로써 태국 국적을 갖게 된 남해. 너무 감동이겠다. นะครับนี่สวัสดีอาจารย์โอเคช่วยดีแย่หายนะ เพราะว่าคุณตาไม่สบายบ่อยอย่างเงี้ยค่ะ แล้วก็คุณพ่อก็เป็นโรคประสาทอ่อนอย่างเงี้ย ก็เลยอยากเป็นนางพยาบาลอย่างเงี้ยค่ะ 어쩌면 당연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소녀.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곳엔 우리가 돌봐야 할 작은 꿈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일단은 이렇게 너무 잘 된 일이에요. 제일 필요한 게 출생 등록인데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오선재 씨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아까 근데 쓰레기 마을에 비하면 네. 공기는 그래도 훨씬 좋고 냄새. 그렇죠 아무래도 고산지대고 예. 하다 보니까 네. 그나마 어땠어요? 생활 환경은 좀 나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출생 등록이 안 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와. 그 어느 곳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 16년을 산다는 거는 진짜 우리는 아마 꿈도 못 꿀 일이 아니었나. 근데 남해같이 등록이 안 됐던 그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굉장히 많고요. 예. 앞에 보시면 이제 구청장 그분한테 좀 여쭤봤는데 한 60% 이상 정말로요? 등록이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예. 파악이 안 되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권리에서 배제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GO 단체나 이런 종교 단체에서 밖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죠, 교육. 네, 교육이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아이들에게 이제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 비해 교육 시설이나 환경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희도
가자마자 좀 놀랐는데 그나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뭐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했던 게 그냥 별건 아닌데 풍선 가지고 이렇게 그냥 놀아주는 거. 네, 너무 좋아요. 이 놀아주는 시간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자체가 즐거운 거구나. 아니, 저는 한 번은 같이 풍선 놀다 제가 터트린 거예요. 여기 표정이. 몇 개 없는 거를 왜 터트려? 사색이 된 거. 아니, 전 재밌게 놀아주려고 막 하다가 빵 터진 거예요. 평생 처음 본 풍선을 터트린 여자로. 자기의 희망을 터트렸어요. 이게. 그래서 급히 구해가지고 하나 더 불어주더라고요. 찾아가지고 2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각자 이렇게 선생님으로 일일 선생님을 저희가 한번 맡아서 뭘 가르쳤는데? 저는 가정 선생님. 가정 선생님. 네. 우리 오상진 씨는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아이들의 어떤 꿈과 이런 걸 생각을 좀 들어보는 상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저는 뭐 태국에 가서도 먹방을 담당했습니다. 아이들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간식 담당 선생님. 그럼 이정 씨는 뭘 가르치셨어요? 노래.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재능 기분 한 사람이 하셨네요. 아 왜요? 저도 요리했어요. 저도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얘기 들어주고. 자, 그럼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었는지 우리가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치앙마이의 작은 마을 팡. 우먼쇼에 방문해 335 학교로 모이는 아이들. 국적이 없는 고산족 소수민족 출신의 아이들로 그나마 마을에 하나뿐인 학교가 배움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먼저 도착한 태국 봉사단이 기본 의료 진료와 미용 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뒤이어 우먼쇼 MC들도 아이들과 첫 만남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아직 아이들은 낯선 손님이 어색한가 봅니다. 하지만 곧 친해질 수 있겠죠? 정말 오래오래 기억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까지. 저는 여러분의 꿈을 알고 싶어서 여기 왔거든요. 오상진 선생님의 진로 상담 시간. 재밌겠다.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자신의 꿈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과연 아이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 너무 집중해서 열심히 그리는데? just want to be that good.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좋은 학생이 되세요. 알았지? 너무 귀엽다. 예. What is your dream? Teacher. 의사 되고서 나 사람 치료해주고 싶어? 진짜? 증명할까? 진짜로? 이 중 아이들이 원하는 가장 큰 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모두 집을 그리고 있군요. 바로 아이들의 꿈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집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꿈이 있다는 걸 좀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었는데요.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는 환경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성령 선생님의 가정 시간. 먼저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몇 살? 20. 봐.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거든.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탓에 늦깎이 만학도 언니도 어린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몇 살로 생각할까요? 애들이 기절하려고 했어. 선생님의 나이에 아이들이 많이 놀라네요. 아름다움은 꼭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생각과 그리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자기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생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이제 소녀에서 여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위생 키트를 준비해 갔는데요. 처음 만들어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진지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성은 씨는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아이들에겐 최고의 간식이랍니다. 원래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법인데 점심 해주시는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먹음직스러운 달걀 튀김 완성.
이정 선생님의 즐거운 음악 시간. 악기를 배워보고 합주를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배워봅니다. 처음 접해보는 노래지만 제법 잘 따라오는 아이들.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그런데 어째 노래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죠? 기괴한 합주 소리. 가수가 꿈인 사람 있어? 혹시 가수? 다 가수가 꿈이니? 자, 그러면 대표로 나와서 노래 할 수 있는 사람, 노래. 예. พยายามอธิบายไม่เคยจะสนใครเมื่อไม่มีอะไรที่เธอต้องว่ามีคนอื่นเบื่อคำตอบซ้ำ 노래할 때 기분이 어때요? เพราะมันสนุกดีค่ะ 옥마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겠어? 비록 가진 것은 적고 부족하지만 마음속의 꿈만은 풍요롭게 그리고 빛나는 희망으로 채워가길 바랍니다. 학교 옆에 위치한 타가소. 이곳은 일하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곳인데요. 하나같이 천사의 미소를 가진 아이들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성은 씨. 아이들과도 금세 친숙해졌네요. 안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머. 어머, 손이 왜 그랬어? 뭐야? 아, 손이. 어머. 서로 붙어버린 10개의 손가락.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의료진을 찾아가 보는데요. 선생님, 우리 애기 손 좀 봐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제대로 다 관절이라는 발달이 좀 안 돼가지고 어떡해. 안쪽에 있는 뼈가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걷거나 할 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해준데 선생님이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봐봐. 선생님이 안 아프게. 지금의 의료시설로는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처가 덧나지 않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소독 한번 봐. 이거 봐. 선생님이 해주시지.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의 아픔을 달래는 성은 씨. 좀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선 저도 그 또래에 태아만 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히 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의 곁을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엔 놀거리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비눗방울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성은 씨가 준비한 달걀 간식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키우라고 준비한 학용품도 전하고 자, 마지막 주인공. 건강하게 뛰어놀 운동화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담고 이곳에서의 추억은 쌓여갑니다. 헤어짐의 시간은 다가오고 아쉬운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웃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해요. 일도 해야 되고 노동에도 투입되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꿈을 꾸고 싶지만 그 꿈밖에 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꿈 들었던 것 중에 집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또 다른 건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본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군인, 경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꿈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이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근데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저쪽에 애기. 예, 손가락이나 뼈가 나오는 아유, 근데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정 검사 다 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발견하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하는데 그렇지. 여기는 뭐 산정 검사도 없고 태어나도 뭐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한 아이가 이제 귀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 치료하면서 막 우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고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 계속 빠져야 되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귀 청력을 잃게 될 것 같다. 아이고 안타깝다. 네, 서울에 있었으면은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우셨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안타깝네요 정말.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봉사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래요, 얘기 하신 분이 들어봅시다. 있으신가요? 우리 예. 선생님 들어봐요. 선생님은 또 뭐 봉사 많이 하시면서 뭘? 제가 딸이 둘이에요. 네. 근데 딸 말고 또 3명이 애가 더 있어요. 네. 여기 라이베리아에 있는 콜리. 얘가 지금 제 딸이에요.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딸이고요. 네. 이번에 태국 갔다 온 다음에 네. 제가 그 쓰레기 마을에 충격을 받고 치앙라이 근처에 또 아이를 한 명 입양을 했어요.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마음의 선물 보내고 하면 아이가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와 사진과 이런 걸 동참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후원받는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편지래요. 그래서 제가 봉사 저도 가서 물어봤는데 그 편지가 자기는 금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그 편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친구는 받았는데 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교실 가서 울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이게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정말 편지도 써주는 것도 계속 끊임없는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먼쇼가 백인의 어머님들께 네네.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들 가지고 오셨나요? 뭘 가지고 네, 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뭘 가지고 오셨는데? 뭘 가지고? 어머 주섬주섬. 와,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뭐 공책도 있고, 네. 뭐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애기 옷도 있고. 하이힐도 있네요. 저희가 행복 나눔을 동참하고자 네. 어머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거를 지구촌 아이들에게 다 나눠 주려고 해요. 네. 근데 우리한테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필요 없지만 우리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아프리카로도 봉사를 왔는데 그곳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때 비닐봉지에 책을 넣어서 다니더라고요. 아, 비닐봉지에? 네.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네, 가방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면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생 되면 유치원 가방 남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보내면 아이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유치원 이렇게 써 있는. 네, 그래 본 것 같아. 여기 경남 유치원 막 써있고 그런 것 우먼쇼 같아. 어린이집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아, 정말 뭐 여러분들 가져오신 마음이 정말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이미 나눠드렸죠.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자실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나눔 팔찌입니다. 예. 전 세계 아이들이 정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는 그 날을 꿈꾸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미소를 항상 팔에다 간직하고 계시는 좋아요, 좋아요. 팔찌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어. Because I am a girl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소녀니까. 왜냐하면 나 여자니까. 캠페인에 동참하는 표시로 유엔으로 이 모든 그 모습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의 인권 향상과 복리를 위해 애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손을 들어서 동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이 사진이 유엔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서 사진을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지원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소녀의 꿈, 새로운 희망, 되찾은 웃음. 가난한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잠시 후 백인의 따뜻한 기적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셔서 직접 여기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결혼을 하실 분들은 이쪽에 테이블에 오셔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직접 나오셔도 되고요. 아이고, 예. 어머머머, 어머. 이런 거 좀 꺼내면 혹시 학용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학용품 애들 완전 좋아하죠. 아, 진짜. 노트야, 노트.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야, 이거 운동화도 너무 있고요. 예쁘다. 이거 수첩이. 아니면 결연 한국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먼쇼 방청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네네. 어떤 마음으로 결심하게 됐어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딸 애랑 나이가 똑같은 딸을 생각하면서 저도 저 아이가 마음이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죠. 아직은 후원을 못하고 있는데 꼭 후원을 하고 싶고 또 이런 이제 마음의 작은 울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경건하게 느껴졌고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의식 전환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사진이랑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면 카드랑 같이 와요. 그래서 덕분에 공부하게 됐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